네, 안녕하세요. 우량 주식으로 소득 만들기 우주소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미국장 오픈 2분 전이고요. 라이브 트레이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 의하면 다우 지수가 이란과의 유가 협력과 AMD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40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일단 선물 시장도 세션 종료가와 전일 고점을 웃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우선은 전고점, 지금 프리마켓 고점과 전고점을 중심으로 스파이나 QQQ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프리마켓 고점까지, 전일 고점까지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가주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상대적 약세 우선은 강한 티커 먼저 보여서 상대적 약세가 강한 티커 MU 보여드리겠습니다. MU 상대적으로 약세 굉장히 강하고요. 다만 똑같이 스파이나 QQQ와 비슷하게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 프리마켓 고점이 위에 웃돌고 있고 세션 가격 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티커 인텔도 다운 추세 눈에 띄고요. 상승 추세가 눈에 띄는 거. 자, 인텔 하나만 더 해놓고 상대적 약세가 강한 추세들은 지금 MU와 인텔 눈에 보이고요. 상대적 강세가 강한 티커 AMD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션 종료가 훨씬 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AMD도 프리마켓 고점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 200 이평선을 잘 뚫어주고 상승세로 전환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유가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는 미국과 AMD 실적 발표 등으로 시장이 많이 웃돌고, 상승세를 웃돌고 있는 프리마켓에서 웃돌아줬던 상황입니다. 자, 팔렌티어도 상대적 약세가 강하네요. 팔렌티어 샌디스크 상대적 약세 강하고요. TSM 오랜만에 보이는 특허인데 TSM 상대적 강세가 강해 보입니다. TSM 프리마켓을 제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고점, 프리마켓 저점. 자, 전일 고점 거의 비슷하네요. 프리마켓 고점이랑. 그다음에 전일 저점 역시 프리마켓 저점과 거의 동일하고 세션 종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종료가 네. 이 부분에서 세션 종료했습니다. 자, 세션 종료가 훨씬 위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벌써 5분 지났네요. 5분 지났나요? 아, 아직이요. 아직 5분 안 됐군요. 네. 5분 레인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황이고, 오늘 마켓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전까지는 하락 추세로 떨어졌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자, 스파이와 QQQ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5분 레인지 형성됐네요. 5분 레인지 형성됐고, 5분 레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5분 레인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레인지. 아,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 약세가 강한 종목들 한 번 더 찝는다면, 샌디스크, 팔렌티어, MU 보이고요. 상대적 강세가 강한 티커들, 코인, AMD, LRCX, 푸드, 그 다음에 TSM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AMD와 후드가 상대적 강세가 강한 애들로 좀 눈여겨볼 것이고요. 아, 약세가 강한 친구들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이고 TSM은 5분 레인지에서 거의 뚫어주기 직전이지만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약세인 애들은 인버즈 형태의 이평선 모양 보여주고 있고, 강세인 애들은 강세에 맞는 이평선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강세의 느낌을 보이는 패턴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 봅시다. 우선 MU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형성은 됐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AMD는 반대로 상승 추세가 숏 타임 프레임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5분 이상의 타임 프레임에서는 아직 명확한 추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시장 방향이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섣부르게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다 보시다시피 5분 레인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프닝 레인지가 저희 다른 컨텐츠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단타로 칠 때는 5분 레인지, 15분 레인지, 30분 레인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5분 레인지 안에서 머물러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어,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도 확실하게 상승 추세인 것은 들어와 있네요. 추세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들어와 있고, 음, 자,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TSM 5분 캔들 방금 벗어나 주었고요. 어,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으로 고른 애기 때문에 어, 자, 리테스트가 되는 순간 진입을 고려해 보긴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 TSM 뚫고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TSM 리테스트 하는 것을 기다려 보았다가 보겠습니다. 성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이 모멘텀 캔들,
이런 캔들을 따라가는 것을 모멘텀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성급하게 이 캔들을 따르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캔들이 정확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반등을 할 기회를 만들어줄 때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거나 하방 쪽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급하게 트레이딩을 절대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TSM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테스트를 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이 모멘텀이 끝나고 건강한 자리로 돌아올 때 진입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기 때문에 놓치면 놓치는 대로 아쉬워하지 않고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또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TSM, LRCX, AMD, 코인도 있네요. AMD도 지금 5분 레인지 벗어나 주려고 하고 있고, 자, 코인 보겠습니다. 코인, 자, 방금 세션 종료가 치고 나와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 레인지, 여전히 5분 레인지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가장 지금 좋아 보이는 애는 TSM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들어갈 자리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들어갈 자리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리테스트 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 주면 좋겠어요. TSM 돌아와 주세요. 아, 테슬라도 5분 레인지랑 전저점 세션 종료가 살짝 뚫었어요. 그렇군요. 전저점에서 눌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전저점에서 눌림이 있어서 갈지 아니면 프리마켓 고점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음. 자, TSM 돌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라도 돌아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마켓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 패턴을 조금 더 가깝게 보여주고 있어서 잠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TSM. AMD, TSM 강하고, AMD가, 5분 레인지 범위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AMD도 트레이딩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도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약하지만,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TSM 여기서 그냥 올라가 주네요. 자, 그냥 올라가 주네요. 자, 근데 지금 QQQ가 이평선, 202평선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QQQ 스파이가 방향성을 완전히 상승 추세로 한다 하면 조금 늦더라도 원 캔들 룰로 진입을 한다든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MD도 5분 레인지 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AMD 오븐 레인지 뚫고 있습니다. 자, 리테스트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오븐 레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 요 프리마켓의 고점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 레인지 확실하게 올라와주고 리테스트 해주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SM 만약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5월 15일자에 TSM 옵션 프라이스의 스프레드가 너무 와이드합니다. 8.25와 비드는 8.25, 에스크는 9.20. 비드와 에스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꺼려져요. 음, 이런 애들은 어, 위험하기 때문에 스프레드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들은 저는 비추드려서 일단은 TSM 진입 고려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와이드한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AMD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아직까지 조금 202평선 라인 제대로 버텨주고 나스닥도 202평선 라인 제대로 버텨주고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면 진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강한 상승 추세, 인텔 어디 있어요? 우리 인텔 봅시다. 인텔도 상승 추세 아주 강하네요. 자, 얘는 오븐 레인지 기점으로 매수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진입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를 최우선으로 보고는 있어요. AMD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 보겠습니다. 오븐 레인지를 다시 한번 올라와 줄 때가 있다 하면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아직은 조금 뚜렷하지 않아서 성급하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TSM도 횡보 중에 있고요. TSM을 안 들어간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옵션 가격에 비드와 에스크의 스프레드 차이가 10% 이상 나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TSM은 워칭만 하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승 추세에 바람을 받고 있는 티커들, AMD, 인텔, 아마존은 조금 받고 있고, 엔비디아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좋겠네요. 엔비디아 프리마켓 고점 기점으로 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결정을 해서 방향성이 따라준다면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마켓 고점으로 리테스트하는 시점은 지금 지났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봤더라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 1, 2, 3, 4, 5분. 자, 오븐 레인지가 이렇게 오븐 레인지 캔들이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다만 AMD 원해요. AMD가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분 레인지 기점으로 합시다.
음, 시장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시장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방향을 도와주고 있지 않다. 읽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애플 방금 정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 어떤 거요? 애플이요. 애플, 이렇게 애플 한번 봅시다. 음, 애플. 애플도 상대적 강세 좋네요. 애플. 잠깐만. 자, 엔비디아 5분 레인지 다시 한번 뚫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왜냐면, 아, 전체 시장 방향성이 살짝 불안정해요. 음, 조금만 더 조정했다 가줘도 되는데, 조정 좀만 더 해줘라. 5분 레인지에 완벽히 안 잡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네, 애플도 전고점 뚫어줬네요. 자, 애플도 진입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좋습니다. 진입할 때 말씀드릴게요. 애플 285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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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었지만 원캔들룰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입 안 되었어요. 리밋 프라이스 워킹 오더 작동 안 돼서 진입 안 되었지만 보겠습니다. 285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엔비디아도 프리마켓 고점 뚫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리테스트 되는 거 보고 진입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장대 양봉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애플 진입됐고요.
애플 진입됐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캔들 요게 돼버렸네요. 요게 돼버렸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잘 가고 있지만, 제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놓치긴 했지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잘 가주네요.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엔비디아 계속 볼 예정이고요. 자, 애플 285콜 진입한 상태입니다. 스탑로스 잡아두었고, 스탑로스 레인지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잘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잘 버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아직 확실하게 막 시원시원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 엔비디아도 만약에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얘를 원캔들 룰로 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전체 시장 방향성이 조금 약해요. 자, 저기 애플은 엑시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만 지켜볼게요. 세 개의 캔들, 전 캔들을 뒤엎는 세 개의 캔들이 나왔는데 꼬리를 올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잘 버텨줄지 아니면 한 번 더 이 전고점으로 리테스트를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상대적 강세는 여전히 좋아요. 자, 어제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네요. 어제 인텔이 조금 고전해줘서 그랬지만 자, 올라가 줍니다. 애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힘 받고 있습니다. 자, 애플 힘 받고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올라가 주고 있고 1차 타겟 전에서 10 컨트랙 중에 3 컨트랙트 엑싯 먼저 해볼게요. 자, 7 컨트랙트 가지고 있고 아직 퍼스트 타겟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방향성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엑시슬 3 컨트랙트 먼저 해줬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 받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플. 자, 엔비디아도 이 구점에서 들어가셨어도 됐어요. 제가 표시해드린 기점에서. 자, 상대적 강세 애플 아직까지 잘 받고 있고요. 시장 방향성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할 만한 방향성이 없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출발하네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도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 조금 모멘텀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방향성이 조금 약합니다. 자, 우리는 손절 라인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차분하게, 조금 더 모멘텀을 받쳐주기를 기다리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현재까지 10 컨트랙트 기준으로 418달러 수익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퍼스트 타겟인 286달러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달러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우리 뭐 찾아보려고 그랬지? 네, 애플 봅시다. 애플. 네,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올라갈 자리도 있어 보이네요. 애플. 다만 시장 방향성이 아직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잘 골랐어도 시장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장 방향성이 잘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 무난하게 올라가 주는데 아직까지 시장 방향성이 조금 안 따라줍니다. 시장 방향성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한번 QQQ는 5분 레인지까지 돌아왔고요. 음, 나스닥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구간에서 지금 치열하게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네요. 인텔처럼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자, 이 지지를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우리 애플이. 애플이 이 지지를 잘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절됐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될 것인지 어제 인텔처럼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지만 현재 좋은 모멘텀이 강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모멘텀이 강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자, 워치리스트 한번 다시 보고.
상대적 강세가 강한 추세의 애들도 지금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 다시 한번 프리마켓 고점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 방향성만 받쳐준다면 재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고, 자, 애플 다시 한번 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무빙 보여주고 있는데, 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핏 타겟, 퍼스트 타겟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QQQ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스닥은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고전하네요. 자, 손절을 했다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 리테스트 프리마켓 고점 중심으로 리테스트 시도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엔비디아도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저점들이 그 전보다는 높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추세선이 형성해서 하락으로 잠시 다시 풀백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시장 방향성이 좋지가 않아요.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순절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애플입니다. 자, 지지선, 1차 지지선은 뚫렸어요. 1차 지지선은 뚫렸습니다. 쭉 떨어져 줄지, 요 21 이평선을 버텨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침착한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지금 전체장은 트렌드를 말하기가 살짝 애매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하락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애플 치열하게 배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MU는 세션 종료가까지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하고 프리마켓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뚫고 전고점까지 떨어져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애플 계속 아슬아슬하게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방향성을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적당한 소액, 큰 욕심내지 않고 소액의 목표, 프로핏을 목표로 해서 내가 절대 다리 떨고 긴장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 사이즈를 홀딩하셔야지만 이런 상황이 와도 긴장하지 않고 패닉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이 생각보다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지지선이 거의 뚫리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 힘 받고 올라가나요? 음, 음. 자, 애플 힘 받아주고 한 번 더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줘라, 애플. 우리 1차 타겟까지만이라도 일단 먼저 가보자. 자, 상대적 강세가 있는 애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자, 우리 애플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자,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힘 받고 올라가네요.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힘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인지에서 가주셨더라면 진입할 수 있었던 포지션이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 애플 힘을 너무 안 받아줘서. 그래도 뭐, 우리는 손절 라인으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 엔비디아는 206달러 중간 레인지부터 조금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지만, 다만 애플과 엔비디아 둘 다 추세가 확실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꼭 과매도 구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추세가 확실한 애들은 쭉쭉 올라갑니다. 자, 엔비디아 보세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트레이드로 애플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애플과 엔비디아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애플은 옵션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엔비디아보다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디티 변동성이 조금 엔비디아보다 작기 때문에 무빙도 조금 답답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또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는 그런 차이가 또 있고 자, 저기 엔비디아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먼저 퍼스트 타겟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아쉽죠. 아쉽지만 내 것이 아니겠거니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 강세가 좋은 애들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바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불안한 무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도한 포지션 사이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애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걸 조금 일찍 봤다면 요 레인지에서 조금 빠르게 했다면 프로핏 타겟을 1차 프로핏 타겟은 벌써 쳤을 것 같아요. 자, 애플 한 번 더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엔비디아는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 시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시장이 한 번에 힘을 잘 받아서 쭉쭉 시원시원하게 나가주지 못하는 게 우리 전체 선물 시장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애플 한 번 더 모멘텀 캔들 보이나 싶다가 다시 한번 꼬리 만듭니다. 음, 애플아, 애플아. 윗방으로 올라갈 구간은 애플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하나, 딱 지금 어딘가에 이 레인지 배틀존에 딱 걸려 있는 느낌이네요. 전체 시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추세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음, 자, 엔비디아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나요? 어, 어, 자, 지금 QQQ 같은 경우는 5분 차트에 스퀴즈도 발동돼 있네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빙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꽤 오래 횡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더 행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터진다면 윗방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애플 말하는 사이에 그래도 어영부영 타겟치, 퍼스트 프로핏 타겟치까지는 올라가지고 있네요. 퍼스트 프로핏 타겟치까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플. 애플 모멘텀 추세 두 가지 다 확실해서 상방적으로 확실하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무빙이 답답해요. 시원하게 뽑아주면 좋겠는데 전체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장들이 방향성을 쉽게 내주지 않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잘 올라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어찌됐건 손절 라인에 오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최윗방, 아까 제가 206달러 레인지에서 좀 고전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윗방에서 소진 한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한 조정일지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트렌드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트렌드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모멘텀이 누적돼서 축적되어서 뭐냐 상승 추세가 확실해 보이긴 해요. 근데 애플도 지금 보니까 숏타임 프레임에 스퀴즈 들어와 있네요. 숏타임 프레임에 압력 들어와 있어요. 조금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타겟치까지 잘 가지고 있는데, 자, 애플 지금 스퀴즈 들어와 있어요. 숏타임 프레임에. 스퀴즈 들어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압력, 그러니까 스퀴즈라는 거는 압력을 말하는데 존 카터라는 사람이 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퀴즈라는 게 이제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압력이 들어와서 상방 또는 하방으로 딱 터진다. 혈관을 꽉 누르고 있다가 탁 손을 놓으면 피가 쫙 퍼지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갔다가 터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숏타임 프레임에 스키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더뎌요. 캔들 모멘텀이 되게 약하죠. 자, 전체 시장은 여전히 고전 중이고,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이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승 추세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자,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06달러 레인지 부근 가기 전에 여기 벌써 캔들 꼬리 찍고 소진되고 있죠. 다만 소진되고 있다고 한들 상승 추세는 강하게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흐름을 장담할 수 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추세선 이렇게 이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캔들이 버텨줬어야 되는데 다음 캔들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일시적인 돌파인 건지 다시 이렇게 올라올지를 좀 지켜봐 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조금 입절 먼저 해줄게요. 다만 상승 추세 아직 갖고 있긴 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상승 추세 아직 갖고 있긴 합니다.
성격 급해가지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타겟 가기 전에 조금 익절 그냥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기다리셨다 익절하셔도 되고 룰을 지키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시장 방향성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세 컨트랙트 빼고 나머지 컨트랙트 2차로 한 번 더 입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딱 200선에서 고전 중이에요. 어, 나스닥이 지금 돌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방 추세일 수도 있고 W자를 만들면서 더블 바텀을 보여주고 상승을 좀 뒤늦게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방향성 기회를 준다 하면 여러분 엔비디아 다시 한번 진입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애플 1차 프로핏 타겟에 거의 근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저점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큰 타임 프레임 안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백 후에 다시 한번 202달러 레인지에서 204달러 레인지까지 상승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에, 전체 시장의 방향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 202.98달러부터 205달러까지 상승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한 번 더. 애플 추세선은 뚫어졌는데 일시적인 돌파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엔비디아에게 더블 바텀이 돼서 힘받고 상승해 줄지 하락이 다시 나올지 보겠습니다. AMD는 상대적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 추세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 약세로 전환해 보이네요. 네, AMD 상대적 약세로 전환되어 있고 오늘 MU 상대적 약세 강합니다. 아, 세션 종료가를 상회하면서 프리마켓 고점을 이제 프리마켓 저점을 이제 막 뚫어줬어요. 이렇게 한번 포지션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힘을 잃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음, 음.
힘을 잃고 떨어져 주고 있는 타이밍이네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손절 라인 들어가서 손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키즈가 하방으로 터질 것 같아요, 하방으로. 1분 타임 프레임에서 스키즈가 하방으로 터질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재진입을 기다리더라도, 이거를 손절하고, 조금 요 캔들 지켜보면서 손절하고, 재진입을 노려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이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저점에 저점 만드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방향성, 전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상위 타임 프레임부터 하위 타임 프레임까지 여러 타임 프레임을 봐주면서 추세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티커가 어떤 트렌드를 보여줄지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음. 205달러, 엔비디아는 205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공간은 있어요. 추세가 확실하게 숏타임 프레임에 들어왔다 말할 수는 없지만, 5분 타임 프레임에서는 확실하게 추세가 있습니다. 애플 쭉쭉 떨어져 주고 있네요. 전체 시장이 그렇게 방향성이 좋지 않아요. 상승 추세에 머물고는 있으나 202평선을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네요. 자, 애플 이게 저점의 고점이 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음. 자, 엔비디아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프리마켓 때 리테스트하고 이 추세선 더블 바텀으로 만들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애플 잘 버티고 있어요. 애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살아남았네요. 저는 손절될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 상대적 강세가 강하고요. 음.
자, 보시다시피 트레이딩은 인내심의 영속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어, 승리가 온다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멘탈적으로 오래 이 싸움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포지션 사이즈를 하셔야지만 멘탈적으로 건강 잃지 않고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지속 가능한 트레이딩. 지속 가능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그 다음에 피지컬적인 건강이 진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 사이즈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멘탈도 있고, 멘탈이 잃으면 건강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잘 실천하고 멘탈 때문에 흔들려서 내 계획의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음,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조금 위태로워요. 뭐라 딱히 말할 만한 방향성이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아무리 좋은 티커들을 골랐어도 뒷받침이 잘 안 되어 주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위험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건 여기 리테스트 했을 때 진입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진입하셨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일단 1차 목표는 벌써 타겟 돼서 수익 실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자, 애플은 다시 한번 손절 라인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시 한번 손절 라인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음,
애플은 하락 추세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애플은 하락 추세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애플은 하락 추세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전체 시장 방향성이 좋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락 패턴에 더 가까워요. 자, 손절 라인에 다시 한번 진입했고요.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네요. 엑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하방 패턴이 들어와져 있고, 50선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 준다면은 요 키레벨까지 다시 돌아올 확률 또는 200 라인까지, 202평선 라인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이 중요한 캔들이 될 것 같고, 다만 전체 시장이 여전히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 트레이딩 시간 거의 끝나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자, 오늘은 별다른 수학 없이 아주 소액 300달러 레인지에서 끝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1시간 레인지 기점으로 애플 조정 들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량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컨트랙트는 브레이크 이븐에서 손절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 7 컨트랙트는 손익을 본 상태여서 최종 토탈 프로핏 351달러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방향성이 조금 많이 늦게 나오네요. 지금 이제 조금 QQQ가 뛰기 시작했어요. 씨, 팔자마자. 아, 아이고. 엥? 자, 그래도 오늘도 매뉴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자, 오늘 프로핏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285콜 8일 만기, 이번 주 만기로 들어갔고, 351달러에서 종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스탑로스 레인지 지키셔도 돼요. 다만 저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지금같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런 거고, 지금 QQQ가 살짝 방향성을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요 스탑로스 레인지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어, 2.75, 2.75에서 진입했고, 3.21, 3.41, 4.24, 그 다음에 나머지 3 컨트랙트는 손절 라인 안쪽에서 2.58에 브레이크 이븐, 거의 약간의 스크래치만 보고 나왔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엔비디아는 그거예요. 스윙 트레이드로 자동 매수 걸어놨던 게 팔렸던 모양입니다. 자, 애플 오늘 최종 프로핏 351달러. 이렇게 트레이딩 원칙적으로 90분, 일단 1시간, 90분은 아직 20분 남겨두고 있어서 20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계속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다시 한번 힘 받아줄지 조금 지켜보면서 라이브 트레이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들어와 있고, QQQ가 상승 추세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전환돼 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나스닥은 아직 약하긴 한데, 나스닥이 힘 못 받으면 전체 시장도 힘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애플 거의 손절 라인 근접하게 다시 한번 떨어져 주는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지금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맞아요.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오늘은 딱히 뭔가 훌륭해 보이는 애들은 없어요. 보이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보여져요. 이제야 조금 움직임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음, 스파이도 이제 롱 포지션을 조금 잡을 수 있을 법한 자리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QQQ도 상승 패턴 보이죠? 상승 패턴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스파이가 조금 상승 추세가 들어온 것 같네요. 트렌드가 양쪽 다 확실하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과매도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멘텀과 추세가 확실하다면, 과매도 구간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애플 아슬아슬하게 지금 손절 라인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얘가 못 버텨주면 이제 손절되는 거죠. 우리 룰 따라서. 저희 트레이딩 종료되는 15분 남겨주고 있고요. 애플 손절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재진입의 기회가 될지 어떨지는 전체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달려질 것 같아요. 자, 아, 안 본 사이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테슬라? 테슬라 지금 프리마켓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테슬라 프리마켓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 방향성이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애플도 여기 기점으로 해서 재진입, 마켓 방향성에 따라서 재진입 고려해 보셔도 되긴 합니다. 테슬라는 추세가 지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방으로 스키즈가 들어와 있기는 하네요. 다만 오름세를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고 384달러부터 시작해서 지금 394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394달러 레인지가 최고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시간 레인지, 요 1시간 레인지를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거의 다시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시간 동안의 레인지에서 애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만 애플은 또 키 레벨을 중점으로 과매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오름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5분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키레벨 부분에서 그냥 리테스트
풀백했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 건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가능한 시간 10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트레이드 추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 매뉴얼 7분 남겨두고 있고요. 재미 차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7분 뒤에 라이브 트레이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수익이 조금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가 오늘도 명확한 매뉴얼을 잘 지켜서,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 사이즈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어떤 분은 애플 대신에 엔비디아 들어갔으면 더 빨리 쉽게 돈 빨리 벌었을 텐데 왜 애플 들어갔냐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이라도 무언가를 통해서 상대적 강세가 좋은 티커를 잘 선별해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 시장에서 뛰어나게 생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인드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꾸준히 지금 일시적으로 막 돈 자랑하시는 분들, 수익률 자랑하시는 분들보다 꾸준히 오래 건강한 트레이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는 프리마켓 고점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힘이 조금 약해진 느낌이고요. 오늘은 방향성이 참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방향성이 따라주지는 않았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애플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게 다행이다. 좋은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트레이딩 종료, 라이브 트레이딩 종료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횡보에 가깝네요. 1시간 레인지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락세냐를 말하자면 아직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한 번 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향해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 안에 여전히 있긴 합니다. 네. 자, 애플은 키 레벨을 중점으로 과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11시, 미국 현지 시간 11시 되면서 새롭게 어떤 추세들, 레인지들, 범위들이 새롭게 리셋되는 경향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데이 트레이딩이 가장 변동성이 잘 움직이고 있는 1시간 안에 트레이딩 하는 것, 최대 90분 안에 트레이딩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달성, 그 목표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오늘 저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12시 되면서 라이브 트레이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한 번 더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로 351달러 수익 거둬드렸고요. 어, 9시 54분에 애플 8일 만기 285콜 2.75에 진입해서 3.21, 3.41, 최종 가장 높았던 리밋 프라이스는 4.24, 그 다음에는 2.58로 마무리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351달러 약간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일까요? 그렇게 해서 익절하고 오늘 트레이드